마케팅이라는 거는 좀 무엇인가?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저희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네, 내 사업에 맞춰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 예로 뭐 네이버에서 해야 되는지, 구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해야 되는지, 페이스북, 이렇게 미디어가 다양하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좀 더 세세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의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네이버를 한다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페이스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페이스북에 대한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각각의 그런 미디어들마다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대구에서 오셨고, 홍대에서 오셨고, 김포에서 오셨고,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온라인 채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상권 분석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상권과 온라인 마케팅은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래서 상권 분석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추후에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주어진 환경, 상권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권이죠.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먼저 특징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이제 대중적인 요소에서 SNS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명절 때 이렇게 친척 사촌들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TV 하나를 보고서 막 사람들이 그거 채널 서로 막 보고 싶은 거 돌리고 특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환경이 문화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누가 TV를 보든지 뭐 하든지 나는 스마트폰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각각의 방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네, 예전 같았으면 그 한 방에서 TV를 보던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중매체를 보던 거에서 많이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엔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가미가 되는데, 그거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적은 비용일까? 저희는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거를 전달하는 유통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한 예로 저희가 예전에 혹시 자영업 하실 때 전단지를 한번 뿌려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단지를 뿌리려면은 전단지를 한번 기획을 하셔야 되고, 종이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디자인을 맡기고 내가 직접 뿌리던지 아니면 누군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또 전단지를 뿌리게 이렇게 해야 됐죠. 그러면 그 과정까지 했던 비용이 적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단지를. 자, 그런데 그렇게 전단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보면 전단지를 많이 뿌리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온라인 쪽에서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SNS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보충 수업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콘텐츠를 생산해야 될 거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SNS에 시작과 동시에 광고를 막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온라인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과 이제 소통이라는 단어가 온라인 마케팅 책이나 어떠한 교육을 가더라도 소통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나 혼자 뭔가 콘텐츠를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쌍방향 대화에서 뭔가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막 블로그 이웃도 맺고 막 댓글도 달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예. 한 예로
여기서는 대표님이 계속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는데 저는 댓글을 안 달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재미없고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뭔가 교류가 없다 보니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팬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온라인 세상의 특징인 거고요. 또 각각의 지역마다 주어진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구 상권 다르고 김포 상권 다르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주택가 상권,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온라인 미디어들이 다르다는 거죠. 한 예로 젊은 10대나 20대 층들은 뭐를 주로 많이 쓰면서 활동을 할까요? 한 예로 자녀분들이 지금 주로 많이 쓰는 모바일 앱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뭘 많이 쓰던가요? 인스타를 많이 쓰나요? 네. 틱톡 같은 거 안 하나요? 틱톡. 네, 틱톡도 많이 하죠. 10대나 20대들. 네이버 하나요, 혹시? 네. 네,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네이버를 안 하는 친구들. 왜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뭔가 정보를 취득할 때 어디서 했을까요? 네, 구글이 됐건 뭔가 다른 매체가 있었을 거예요. 혹은 유튜브에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님 세대나 아니면 저 40대,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할까요? 네이버인가요? 네, 다음 아니었나요? 옛날에 다음이었거든요. 네이버였나요? 네, 그게 약간 다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나는 네이버를 쓰는데 내 고객이 20대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객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그거는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채널을 보면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네이버가 90%대로 굉장히 지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구글, 다음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유튜브나 구글이 많이 쫓아온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또 유튜브나 구글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지만은 네, 뒤에서 많이 쫓아온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또 달라졌어요. 아마 거기엔 없을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인터넷 트렌드 자료에 의하면 지금 80%였던 게 60%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이버에 대한 비중이. 약간 좀 조사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는 접속하는 기준으로 봤는데 60%대로 떨어졌죠. 구글이 30%대. 네, 다음은 아직 6%대로 남아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전체적인 통계죠. 전체적인 통계예요. 그럼 업종별로 또 보셔야 돼요. 상황별로 검색할 때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 보면 또 달라요. 이게 비중이. 네, 보시면 국내에서 뭔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쇼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네이버 비중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뭔가 해외에서 아니면 전문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는 구글을 본다는 거죠. 맛집 정보, 요즘 뭔가 트렌드를 찾으려고 할 땐 네이버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온다는 거죠. 인스타 찍고 네이버로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요리 아니면 뭐 예전에 보셨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자동차 시승기 같은 경우도 거의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는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하철 보면은 그게 확연히 나오죠. 지하철 가셔서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뭘 보는지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사람들이 네이버를 보는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지 한번 쭉 보시면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별로 다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봤을 때 어디를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쪽이 아무래도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땐. 자, 그런데 각각의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한 예로 신촌이나 홍대 같은 경우는
저희 오기 수료하신 대표님이 있는데 의외로 구글에서 유입이 되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홍대는 구글에서 신촌에서 외국인이 오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면 교대는 어떨까요? 네, 그게 좀 약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이 많을까, 젊은 층들이 많을까, 30대가 많을까, 40대가 많을까, 아니면 60대가 많을까.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색 엔진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비중대로 네이버와 구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특성이 있어요. 먼저 네이버는 검색을 했을 때 섹션별로 노출되는 통합 검색 화면이에요. 섹션별로 노출되는 게 뭘까? 한 예로 교대형 맛집을 잠깐 검색해 보십시오. 교대형 맛집. 교대형 맛집. 아니면 뭐 무슨 맛집이라고 검색하셔도 되실 겁니다. 무슨 맛집이라고 검색해 보면 순서대로 영역이 이렇게 쭉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자, 제일 위에 보이는 게 뭐죠? 네. 제일 교대형 맛집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게 플레이스인가요? 달라요? 플레이스가 보이죠? 그럼 쭉 손으로 쭉 내려서 그 밑에 또 뭐가 보여요? 새로 오픈했어요 보이죠? 그럼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파워링크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뷰 해가지고 블로그 글이 보일 거죠? 그러면 그 순서가 섹션 배치도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블로그나 카페 이런 컨텐츠들이 그 배치도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글 앱 있으면은 구글 앱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이런 섹션별 배치도가 아니라 웹문서 중심이고 그런 검색 키워드에 맞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콘텐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글의 검색 로직 방식은. 네이버는 이렇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전 세계에서 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보면 구글이 압도적이에요. 구글이. 근데 구글이 1등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중국은 어차피 공산국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것만 딱 쓰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거 외에 딱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구글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야금씩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왜 못 쫓아올까? 왜 못 쫓아올까? 이 네이버가 워낙 알려져서요. 같이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섹션별 배치도의 차이가 먼저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저희가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인터넷을 나는 처음 시작했던 시기를 기억하시는 거. 아무튼 뭐 94년도요? 예, PC통신 뭐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거 말고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97년, 98년, 2000년대 이제 막 PC방이 막 들어오고 나도 해가지고 그렇게 인터넷을 시작하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PC에서. 자, 그때 이런 검색 엔진 사이트들이 대거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야후라든지 야후 써보셨죠? 네, 라이코스 써보셨죠? 엠파스 써보셨죠? 또 뭐 있었죠? 다음 그때 들어왔었고 아마 그때는 다음이 한창 핫했죠. 구글도 들어오고 네이버는 아마 조금 후발주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쭉 이길 수 있었을까? 자, 근데 이 검색 엔진의 특성은 뭐냐면 검색 엔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대형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검색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검색 엔진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한 거죠. 정보를 검색하면 바로 좋은 정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보를 받았으니까 바로 나가겠죠.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체류하는 시간이 짧죠. 네이버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섹션별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블로그도 보게 만들고
카페도 보게 만들고 뉴스 기사도 보게 만들고 계속 머무르게 만든 거죠. 오래 머무르게 만든 거예요. 네, 오래 머무르게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였을까요? 네이버는 이렇게 머무르다 보면 파워링크도 누르게 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뭔가 물건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해서 네이버는 광고 수익도 얻고 수수료도 얻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래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소비가 되면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블로그나 카페 이런 정보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가장 성장 동력이 뭐였냐면 지식인입니다. 네, 그 다른 검색 엔진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체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식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가 아니라 그냥 대표님이 가입해서 올리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막 만들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런 검색 엔진들은 쫓아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 머무르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 네이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블로그도 뭐라고 했죠 아까? 아까 보충 수업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래 머무르도록 만드는 게 네이버의 모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비대면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의 비대면 서비스 뭐가 있죠? 네, 스마트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서 그냥 종업원을 부르지 않고 그 안에서 주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막 도입 시기긴 하지만. 그래서